부대님은 20대 투자를 처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 26살 때 처음 부동산을 들어가. 그러면 막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또 공장을 또 많이 이렇게 보러 다녔었는데 이렇게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긴 한데 그걸 뚫을 수 있는 저만의 또 방법을 또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요? 근데 또 그런 게 여성분이잖아. 네. 또 20대잖아. 네. 그러면 공매나 경매하면은 막 네. 명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받았을 때 네. 힘들지 않아요, 그런 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엔 다행히 이제 공가였어요. 희망임대 리츠 얼마 전에 독장 TV에서도 소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희망임대 리츠가 사실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저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쟁률로 낙찰을 희망 리치가 받았거든요. 받았구나. 네. 그렇지, 희망 리치는 저 때문에 망했어요. 경쟁률이. 경쟁률이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걸 6억 5천에 받았어.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당시 시세보다도 좀 저렴하게 받았어요. 추첨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대출을 80% 좀 넘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보증금 통해서 또 투자금 회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묶인 거는 한 5천만 원? 또 사랑의 힘으로? 네, 같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만약 혼자 쓰면은 사실 물건을 다양하게 못했을 텐데 공투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한정적인데 경험도 많이 쌓고 싶고 수익도 내고 싶고 할 때는 공투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공투를 뭐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제가 돈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랑의 재개발이 여기 있었구나.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금 3억 가까이 올랐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또 크게 수익이 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잘해. 아니, 운이 좋았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금액에서 더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네. 공매 희망리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였잖아. 그냥 네. 넣으면 되는 거였고 시세 자체도 지금 시대에 반영된 게 아니고 예전 시대에 반영됐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얼마의 확률을 받은 거죠? 그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한 20명? 20대 1? 할만하다. 네. 그때는 진짜 괜찮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청약, 서울 아파트. 돈을 벌려면은 서울로 가야 되나 봐. 내가 진정한 부자가 안 된 이유는 서울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국장님, 저는 뭐 팔에 피죠. 알래. 서울 분양 어떻게 받았어요? 저는 가점이 낮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점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 통장을 활용을 해서 청약 당첨이 됐는데요. 분양권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2000년대부터 주택 저축 통장을 가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엔 통합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민간 분양이랑 공공 분양 그 통장이 따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이제 공공 분양 통장을 들고 계셨고 그걸 이제 전환을 안 하고 계셨는데 원래 10만 원까지 납입을 해야지 최대치로 이제 그 기간이랑 점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월 2만 원씩밖에 납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길었지만은 점수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고 공공 분양을 포기하긴 아까운데 계속 가지고 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 통장을 전환을 할까 하던 찰나에 이제 주변에 이제 분양권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의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장을 전환하는 게 좋겠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밀어내기 분양을 막 하던 때였거든요. 그 상한제 안 걸리려고 빨리 분양을 했구나.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니 통장 가점 점수를 봤을 때 약간 애매한 점수였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분양가 이제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그 고점 통장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늦기 전에 이때 빨리 좀 청약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도전을 했고요. 청약 딱 당첨이 됐습니다. 부세님이 네. 청약 통장에 공부를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또 보면은 예,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음에도 못 가져가서 많단 말이야. 근데 부세님은 그걸 알고 나서 큰 그림을 그린 다음 그걸 네. 딱 캐치를 한 거잖아요. 네. 똑순이네, 똑순이. 그래서 그거는 얼마나 돼요, 지금 수익이? 수익이 죄송해요, 계속 네. 수익만 물어봐고 죄송한데 그래서 궁금하잖아, 사람이. 수익이 얼마 벌는지 궁금하니까. 네, 그게 또 서울 아파트 중에 되게 저렴하게 좀 분양이 돼서 6억이 안 되는 가격에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오, 착한 아파트네. 네, 세권이기도 하고 오. 또 분양가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때 이미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한 2억 이상 싸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 시점이 되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또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러겠죠. 네. 분양 받았을 때부터 2억을 벌고 시작한 거고 네.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가치는 버는 올라갈 테니까. 네.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또 옆에도 계시고 나 분양권 몰라. 부동산은 특히 또 인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주변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또 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또 주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좋은 모임에 들어가면은 정말 단기간에 빨리 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시작을 하는 자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내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잘났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특강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됐을 때는 네. 올인하고 배워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모님도 주위에 이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집에다가 이제 네. 정말 큰 수익을 또 얻어주는 엄지척 딸이 됐네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서울에 있는 상가를 최근에 낙찰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상가 투자 전문가로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상가 투자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권도 봐야 되고 분석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서 헤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족장님이 이제 평소에 많이 강조하시는 그래서 얼마에 팔 수 있어? 얼마에 세팅할 수 있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심플하죠? 네, 제일 심플하고 맞죠? 제일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네. 얼마에 매각할 수 있냐 이런 거 네. 따지면은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제일 안전한 투자를 생각하거든요. 상가 투자를 할 때. 네. 얼마에 매입했어요? 4억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해서 지금 세팅하고 하니까 이자 제하고 1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웃긴 돈은 한 4천만 원 정도? 팔면 얼마나요 그런 거? 근데 제가 이제 예상했던 그 월세 가격보다 좀 높게 세팅을 하게 돼서 세 차이 그래도 2억 정도는 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20대니 가능하겠네요. 20대니까.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또 뭐냐면은 아무래도 30대, 4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직장에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니까 월세 흐름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근데 20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에 집중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족장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그런 투자를 또 하셨고 그래서 단기간에 재산을 그만큼 더 이렇게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래도 이만큼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부터 너무 월세 흐름에 집중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을 해야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20대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제일 처음에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한 공부 방법. 딱 취업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정말 백지 상태였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무작정 이제 부동산 경제 기사를 매일매일 읽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저는 좀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글기가 트여야 말기가 트인다고 아무리 내가 글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면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인터넷으로 부동산이나 경제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 바로바로 찾아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한 6개월 정도 하시면은 부동산이나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파악하는 시점이 와요. 그때 올 때 재테크 책도 다양하게 보시고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반을 닦는 거죠. 그러다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빠들은 그거 보고 울어 진짜. 투자는 무조건 봐야 되는 또 바이블 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책 읽고 막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만났던 책이 송 사무장님의 이제 경매 기술. 어떻게 보면 또 그 책이 또 경매 책의 바이블이잖아요. 네, 책을 읽고 하면서 행복재테크라는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또 수익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돈 모으는 방법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제일 많이 붙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장 쪼개기잖아요. 그럼 부세님도 제일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모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안 했고요. 그냥 좀 정직하게 종잣돈 그러니까 모으는 통장 따로 분리해서 정도만 만들어 놓고 가계부 쓰고 그 정도로만 했거든요. 종잣돈 모을 때는 좀 최대한 심플하게 모았고요. 남는 시간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사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 관련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해서 투자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돈을 모을 때는 웬만하면 다른 거에는 좀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종잣돈을 모으는 1년, 2년 시기만큼은 그냥 우직하게 돈을 모으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돈을 네. 모으는 시기에. 네.
돈이 없을 때 공부를 해야 내가 돈이 생겼을 때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과하는 게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을 하세요. 그거에 너무 매몰되면은 이 투자에 대한 공부가 잘 안 되게 되거든요. 네. 경주만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만 보고 하는 것 같이. 실패라는 이유 중에 하나 될 수 있겠네. 네. 1년 동안에 10개, 100개, 1000개 좋은 물건이 계속 쏟아지지 않아. 1년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 10번 내어라 생각하거든요. 찬스가 왔을 때 찬스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시기에 공부를 해서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는 네.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훌륭하다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자세가 중요한 게 나중에 투자를 하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잔금을 치르고 나서 돈이 일시적으로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공부하는 습관을 잘 다져놓으면은 그 시기를 또 잘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부생님은 20대 투자를 처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 26살 때 처음 부동산을 들어가. 그러면은 막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덤박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네. 네, 진짜 쳐다도 안 보고 나가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부동산에서 무시당하면 상처받고 위축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그 위축된 상태로 다음 부동산에 들어가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풍기는 딱 그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위축돼 있어. 나이도 어려. 그러면은 더 이상 부동산에서는 상대를 하려고 하지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당당하게 들어가서 나는 투자를 하러 왔고 나는 이런 물건을 찾고 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제시를 할 수 있으면 부동산에도 처음에는 얕볼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도 통하고 오히려 내 자식 같다고 더 잘해주시는 또 부동산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뭐 물건 낙찰 받으면 꼭 자기한테 연락해라 라고 얘기해주시는 부동산도 계시고 부동산에서 문전박대 하는 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30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그냥 안 가면 그만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공장을 또 많이 이렇게 보러 다녔었는데 이렇게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긴 한데 그걸 또 뚫을 수 있는 저만의 또 방법을 또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뚫어요? 가서 3분 안에 이 사람을 신뢰를 시키는 거예요. 공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론을 알고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이제 공장 용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물건 브리핑도 잘 받을 수 있고 해서 저 처음이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부동산 경매를 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명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나가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당연한 거야, 그죠? 네. 당연히 내 집이고 네. 그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되게 피해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저항도 심할 수도 있고 여자 혼자서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걸 무섭다고 계속 피하면은 명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릴 것 같아서 무시를 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때는 대면하는 것보다는 뭐 문자를 하거나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도 많이 명도를 하시더라고요. 명도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또 들어보는 게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문자나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명도를 했던 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제일 괜찮은 명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굳이 안 만나도 되겠구나. 네. 저는 가서 만나긴 해요. 부장님 보면 바로 나가시고. 20대가 됐을 때 돈을 좀 모았어. 그러면 어떤 물건을 제일 처음 좋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익이 적더라도 황금성이 좀 괜찮은 물건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세님한테 네. 부동산이란 어떤 거예요? 20대 분들이 좀 희망 없이 꿈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다른 여타 직장인들처럼 좀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좀 살았을 것 같은데 부동산을 만나고서부터 내가 노력하면은 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제 자신 스스로도 뭔가 긍정적이고 되게 희망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저에게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부세님한테 20대 어땠나요? 네, 제 20대를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은 좀 괜찮게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된 세상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짱TV 시청자 여러분, 짧은 영상 안에 제 많은 얘기들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